안녕하세요. 들꽃사랑 유튜버 장명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역국을 끓이다가 미역국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미역국을 맛있게 사 먹는 게 쉽지 않아요. 한즉 막 사우나 가면은 이제 기본으로 늘 땀 빼고 오면은 이제 미역국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죠. 그런데 어디 나가서 미역국을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지 않아요. 부르르 끓인 맛, 미역을 덜 물에 담근 맛,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료도 이제 또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면 너무 적게 넣은 거, 이렇게 만족한 미역국을 먹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역국 단순하면서도 정말 깊이 있는, 먹어도 시원하고 맛있는 그런 미역국을 끓이는 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미역국은 그 시간이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넉넉히 잡고 미역국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옛날 분들은, 어머니들은 밤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려면 잠자기 전에 한 10시 이렇게 미역을 물에 담궜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끓이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금방 담그면 끓일 수 있는 미역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미역을 한 2-3시간 전에 물에 충분히 불렸다가 깨끗하지만 한두 번 좀 헹궈서 냄비를 먼저 불에 달군 다음에 참기름을 넣고, 저는 들기름을 많이 사용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식용유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참기름 더 맛있죠. 고소하고. 근데 이제 기름을 넣고,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먼저 넣고, 2-3시간 물에 불린 미역을 꽉 짜서, 왜냐면 그냥 쭈루루 건져서 하면은 막 기름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불렸던 미역을 좀 짜놔요. 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기름이 좀 덜 튀죠. 그래서 빨리 저어주면 기름이 좀 덜 튀어요. 그래서 이제 미역은 나중에 양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군 후라이팬에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를 넣은 다음에, 그리고 타기 전에 불린 미역을 넣고, 거기에 주로 이제 양념은 마늘 넣고요. 마늘 기본으로 넣고요. 그리고 다시다, 미원, 이런 것은 이제 기호대로 넣으시고 안 넣으시고 해도 돼요. 그리고 국간장은 꼭 필요하죠. 국간장을 넣으시고, 나중에 굵은 소금, 천연 소금을 요리는 마무리를 항상 그 천연 소금으로 하시는 게 맛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하고, 소금의 맛이 짜기만 한 거 아니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야지 돼요. 좋은 소금은. 그래서 그 소금으로 나중에 간을 맞추죠. 시원하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간장으로만 하면 시원한 맛이 없어요. 항상 어떤 요리든 마지막에 간은 천연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시원한 맛이 나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소금은 다 끓고 나서 간을 볼 때 한번 조금이라도 몇 알이라도 한 5g, 4-5g 정도만 넣어도 아주 시원한 맛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간장을 기본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소금으로 4-5g 내지 10g 미만 이렇게 넣으시면 시원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부재료를 넣지 않았어요. 부재료를 넣지 않고 이제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푹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끓이는 것도, 미역은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습니다. 많이 2-3시간 동안 푹 불렸기 때문에 물론 부드럽지만, 또 그래서 국물을 넣고 푹 끓여내면은 더 맛있어요. 끓이면 끓일수록. 그래서 다른 것은 재탕, 삼탕 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역국은 재탕,
삼탕 하면 할수록 더 맛있어요. 미역이 부드럽고. 그래서 한증만큼 그렇게 끓이지 않기 때문에 푸들거리고 미역이 간이 덜 배이고 맛이 없어요. 맛이. 여기에다가 이게 기본이다가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에다가 맛있게 하는 거 저는 다른 그냥 부재료 홍합, 황태, 소고기 이런 것을 넣잖아요. 요즘은 두부도 넣어요. 두부도 미역국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두부가 미역국하고 맞을까? 잘 맞습니다. 궁합이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의 단백질과 미역의 그 요드 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산모들이 미역국을 왜 먹냐 하면 이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 요오드 성분이 미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미역국을 먹죠. 그래서 거기에 두부를 넣으면 꼭 소고기만 넣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두부를 넣어도 좋아요. 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어르신들은 또 고지혈이 무서워서 고기를 많이 피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미역만 넣어도 시원하고 맛있지만 건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생각하신다면 두부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재료 쇠고기, 황태, 뭐 북어포도 넣어도 되고요. 홍합을 넣어도 맛있어요. 홍합, 예, 좋죠. 그렇게 해서 넣고 이제 볶을 때 뜨거운 물에다 소고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역을 볶을 때 부재료를 넣으시려면요, 미역국은요,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북어나 황태나 명태는 물에 씻으면 바로 이제 그게 딱딱했던 것이 씻을 때 바로 이게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기 좋게 물에 그렇게 담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씻어놓고 소고기도 찬 상태에서 이제 냄비에 넣을 때 같이 넣으셔요. 같이 넣으셔서 볶아서 이렇게 물을 넣고 이제 푹 끓이면 더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를 넣냐면요. 그런 부재료를 안 쓸 때 젓갈을 씁니다. 젓갈,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이나 뭐 새우젓이나 또 마른 새우나 저는 이런 것을 넣는데 마른 새우 그 있잖아요. 그 마른 새우 잔 것을 넣으면 맛은 좋지만 좀 지저분해 보이죠. 좀 까다로우신 분들은 이건 뭐야 뭐 징그러워 하시니까 잔 마른 새우를 넣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격이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맛만 있으면 돼 이러시는 분들은 그 새우를 뭐라 그러죠? 보리새우. 예, 여기에 미역국하고 잘 어울리는 게 보리새우도 참 맛있어요. 참 맛있는데 보기는 좀 안 좋아요. 까다로우신 분들은 보리새우는 넣지 마세요. 아니면 보리새우를 넣으시되 그 멸치를 넣는 통 있잖아요. 통이나 배 주머니나 또 넣어서 푹 끓이면 드실 때는 그걸 빼고 미역국만 넣으면 그 맛있는 맛만 배어서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젓갈이 들어가면 처음에 간장을 좀 적게 넣어야 되죠. 그 젓갈이 들어갈 만큼의 양을 국간장을 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볶을 때 국간장과 젓갈을 같이 반반 섞으세요. 비율을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고요. 젓갈이 들어가면 정말 입에서 똑 떨어지는 맛, 그런 맛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하시면 맛있는 미역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도 미역 같은 거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제 비싼데 정말 완도 미역은 너무나 맛있죠. 너무나 맛있어요. 미역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또 많이 있어요. 미역국도 끓이고요. 제가 오늘은 미역튀김을 해봤어요. 미역튀김을 해봤는데 미역을 불린 미역을 예쁘게 쫙 펴서 하면 더 예쁘겠죠. 저는 오늘 너무 이제 장구경을 갔다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짝짝 피고 막 이렇게 정성은 안 들였고요. 그냥
밀가루 풀어서 고기에 담가서 이렇게 튀김을 했습니다. 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요. 요렇게 제가 튀김을 했어요. 근데 맛은 어떠냐면요. 저 처음 해봤는데요. 처음 해봤어요. 맛은 정말 맛있어요. 오징어 튀김을 먹는 맛이에요. 네, 미역 튀김인데요. 미역 부침이 아니고 미역 튀김이에요. 튀김을 해서 제가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놓은 거예요. 미역이 길면요, 그냥 미역 긴 것대로 먹으면요 잘 안 잘라지네요. 그래서 가위로 드시기 전에 이렇게 먹을 만큼 잘라요. 잘라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장 거의 필요 없어요. 이렇게 2-3시간 불렸는데 그래도 좀 짭짤해요. 짭짤하니까 먹을 만큼, 맛있을 만큼 짭짤해요. 이렇게도 하고요. 미역은요 또 지금 계속 끓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끓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은 불에, 처음에는 강한 불에죠. 불 조절을, 어떤 음식이나 불 조절이 잘해야 돼요. 맛은 불 조절이 있어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불을 조절을 못해서 태우거나 너무 오래 익히거나 하면 맛이 없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냄비가 좀 커요. 커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해서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또 좀 불을 줄이고,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한 불에다가 놨다가 아주 약한 불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불을 줄일 필요가 없어요. 이 가스가 이게 3개가 있는데, 3칸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센 불, 여기는 아주 약한 불, 여기는 조금 약한 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놨고 지금 푹 끓이고 있어요. 미리. 저녁 시간 지금 5시 1분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6시 반에서 7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게 미역국을 끓이려고 제 지금은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른 미역도요, 물에 충분히 담궈서 보들보들 좀 2-3시간 담궈야 돼요. 뭐 30분, 1시간 뭐 이렇게 담그면 이제 그게 부드럽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푹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보나마나 뭐 하나마나 그 질기고 뻣뻣하고 해서 맛이 없어요. 그냥 2-3시간을 푹 담가놔야 돼요. 건들지 말고 물에 잠겨서. 그러면 그 미역을요, 그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아주 새파래지죠. 새파래져요. 마른 미역을 물에 2-3시간 담궈서 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요. 넣었다가 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초장에 쌈 싸 먹어도 되고요. 무쳐도 먹어도 되고요. 예, 그래요. 그럼 이제 생 미역은 한 1월, 2월, 3월까지 많이 먹죠. 예, 초장에 쌈도 싸 먹고 무쳐도 먹고 굉장히 몸에 좋잖아요. 미역을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먹을까요? 지금까지의 방법, 먹는 거는 그 정도로 먹죠.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이제 미역을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게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꼭 요리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각자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튀김도 뭐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고 제가 이제 장에 갔다 와서 미역국을 끓이려고 하다가 이거 튀김을 하면 어떨까? 제가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튀김을 한번 해봤어요. 맛있네요. 여기까지 미역국 끓이는 방송을 씁니다. 네, 이렇게 뽀글뽀글 끓고 있어요. 그러면 더 줄여요. 이제는 여기서 아주 꺼지지 않을 만큼 불을 줄여요. 불을 줄여서 계속 지금부터 한 2-30분만 더 끓여서 놓으면은 한 20분만 끓여서 덮어 놓으면 그 뜨거운 데서 또 우러나니까요. 불을 계속 뭐 30분, 1시간 켜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걸 쫄아가지고 짜고 그래요. 그랬다 이렇게 놨다가 이따 또 식잖아요. 뭐 1시간 후에 먹을 때 다시 한번 끓여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 번에 끓이지 마세요. 요리를 할 때 멈췄다가 다시 하면
짜지지 않고 쫄지 않고 타지 않고 이렇게 어떤 요리든 할 수 있어요.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요리에는. 예, 저녁 식사 오늘 맛있게 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 30 주일이고 지금 시간은 5시 5분 됐습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또 좋은 아이템 있으면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